어제 뭐 보셨어요? 개그맨 문세윤 씨가 지난주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기사를 보자마자 박나래 씨가 생각났어요. 박나래 씨가 문세윤 씨와 함께 TVN 놀라운 토요일과 코미디 빅리그 두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잖아요.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두 프로그램 모두 만약 그 자리에 오미크론 확진자가 있었다면 당장 다수의 감염자가 속출한다고 해도 이상치 않은 제작 환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 혼자 산다의 전현무 씨도 확진이었죠. 방송인, 개그맨들 사이에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왜 박나래 씨의 거취가 걱정스러웠느냐 하면 TVN 줄 서는 식당 때문입니다. 고정 출연자 외에는 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모든 분들이 식당을 찾아오는 일반인들이잖아요. 원치 않아도 다들 함께 이 환경을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마스크를 밥 먹기 위해서 벗어야 하니까. 줄 서는 식당은 SNS에서 소문난 핫플레이스를 찾아가서 진짜 줄을 설 만한 맛집인지 출연자들이 검증을 해보는 건데요. 이미 유튜버며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해온 작업이죠. 전작 노포의 영업비밀이 1%대의 시청률로 고전을 했던 터라 빤하다 할지라도 좀 안정적인 아이템을 선택했지 싶어요. 현재 5화까지 방송됐는데 1.8로 시작해서 2.2로 살짝 오른 상황입니다. 박나래 씨와 먹방 유튜버 입짧은 해님 그리고 게스트 한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직접 먹어본 다음에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지 휴대폰에 시간을 표기해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섭외를 하고 가서 한 촬영인데 나는 별로인데 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러기가 쉽지 않겠죠. 하지만 나는 날씨만 좋다면 기다릴 수 있어. 그러나 추위 속에서든 더위 속에서든 기다릴 마음은 없어. 이 정도 반응은 보여줘도 되잖아요. 하지만 5화가 방송되는 동안 나는 기다릴 생각 없어 이런 반응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섭외에 의한 진행이어서인지 이 화려한 그 찬사만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죠. 방송이 아닌 실제라면 이 집보다는 나는 어디 그 집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라고는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나온 맛집들 중에 제 생활 반경 안에 있는 집들이 꽤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된 장어 덮밥집. 이 집은 제가 이 버스를 타러 갈 때 지나치는 집이에요. 그런데 일본에 대한 그 사회적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을 때 일본풍으로 지어지고 있어서 제가 이 집 장사 되려나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지나가다가 역시 한산하네 했었는데 이게 방송에 그러니까 줄 서는 집에 소개된 거예요. 줄 서는 집이라고. 저는 한 번도 줄 서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방송이 되고 그 며칠 후에 한 12시경에 지나치면서 봤는데 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점심시간, 이게 피크 타임 때 줄이 이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직장인들이 많아서 이 점심시간에 줄을 서는 걸 흔히 봅니다. 그 건너편이에요. 장어덮밥집. 거기 감자탕집이 있는데 줄을 서더라고요. 그리고 코너를 돌아서 순댓국집에도 줄을 선 걸 봤거든요. 대단한 맛이어서 줄을 서는 게 아니라 그냥 점심을 먹으려고 줄을 서는 겁니다. 이 장어덮밥집 박나래 씨를 비롯한 출연자들은 1시간을 기다릴 수 있다고 했어요. 입짧은 햇님 씨는 날씨가 좋다면 2시간도 기다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가봤어요. 한 달이 지난 시점이잖아요. 방송 후에.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나 해서 가봤는데 11시 17분, 18분 경이었는데 제가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무도 줄을 서지 않았어요. 제가 빨리 영상을 왜 끊었느냐 하면 어떤 손님이 한 분이 오고 계셔서 그 손님이 입장을 했고 그리고 몇 분 뒤에 다른 손님이 또 와서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만석이 아니었던 거죠. 비단 이 집만이 아니고요. 4화에 소개된 대창 덮밥집도 박나래 씨 일행 뒤에는 한 팀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피크 시간대를 피하면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집들이 꽤 있는데 여기서 이 수선을 떠는 것 같다는 거죠. 실은 제가 장어덮밥집의 대기줄을 확인하러 가는 김에 맛까지 체험해 볼까 했어요. 그런데 장어덮밥이 38,000원이더라고요. 둘이서 하나만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고 방송에 나온 디저트가 9,000원이니까 점심으로 1시간 남짓한 시간에 쓰기에는 과한 액수여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다면 차라리 가성비가 좋은, 그러니까 비슷한 맛이지만 가격은 좀 더 저렴한 곳을 찾아내서 소개하는 것이 방송이 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나래 씨가 제작진이 수소문해서 직접 발품을 팔아서 체험을 해보고 엄선한 후에 자기들이 소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냥 출연을 허락한 곳을 소개하는 것 같더라고요. 줄 서는 맛집을 찾아오는 분들은 대다수가 SNS를 보고 옵니다. 입소문이 난 거예요. 이미 소문난 집인데 방송에서 다시금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나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아니고 핫플이라는 것이 근래에 뜬 집이잖아요. 그렇다면 코로나19 기간에 뜬 집인 겁니다. 줄 서는 집들, 요즘은 어플을 이용한 예약도 가능하죠. 방송에도 나왔잖아요. 노포 같은 곳들은 여러모로 여력이 안 되니까 시도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소개된 맛집들 대다수가 줄을 길게 서지 않도록 유도할 여력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약을 해놓고 다른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호출 메시지가 오면 입장을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야 옳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인근의 커피숍이라든지 다른 상점들도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요. 제 짐작으로는 뭔가 시각적 효과를 기대하고 줄을 방치하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다 사람들이 보고 저기 맛집인가 보다, 나도 한번 가봐야지 할 수도 있으니까. 줄서기 문제, 방송을 보면 방역 지침이 권하는 그 1m 간격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간격을 띄어서 줄을 서면 좋은데 그냥 다닥다닥 붙어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 중인데 괜찮으실까요? 양해는 구했을까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었는데. 또한 1화의 경우 1월 17일 방송이었고 날이 매섭게 춥다고 했으니까 12월 어느 날쯤 촬영을 했지 싶은데 이때는 이미 오미크론 감염이 발발한 시점이에요. 오미크론이 성탄 선물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 오미크론은 마스크를 뚫는다는 얘기, KF94가 아니면 막을 수 없다는 얘기, 이런 소리들도 들려왔을 때고요. 그럼에도 줄 서 있는 연세 지긋한 분들에게 박나래 씨가 말을 걸더라고요. 사화 대창 덮밥집 앞에서도 중년 남자분에게 말을 걸었었죠. 마스크를 썼다 해도 지나치게 가까웠어요. 감염이 될 시에 연령대가 높을수록 예후가 좋지 않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는 거, 이런 게 바로 안전불감증입니다. 저는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봤어요. 박나래 씨가 이 코앞에서 손님에게 말을 거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말을 거는 사람이나 상대방이나 전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없더라고요. 또 하나 아쉬웠던 것은 2화에 광장시장 붕어빵집이 소개됐습니다. 제가 광장시장에 자주 가는 편인데 한 번도 이 붕어빵을 파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남일문 앞이라고 했는데 제가 바로 다니는 길이거든요. 제가 왜 못 봤을까 했더니 영업시간이 12시부터 5시까지라고 해요. 영업시간 전후로 가시면 저처럼 붕어빵을 구경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방송에는 영업시간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중에 붕어빵을 사서 들고 오는 분과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40분을 기다려서 2개를 샀다는 소리에 아니 그렇게나 기다렸다가 2개만 달랑 샀느냐, 왜 그랬느냐, 이해 불가라며 수선들을 떨어요. 이 집은 인당 4개로 구매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 소리에 또 한 차례 난리가 났어요. 말이 되느냐, 이걸 촬영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 이러면서 이렇게까지 기다렸는데 4개밖에 못 사다니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4개만 살 수 있도록 규칙을 정했겠어요. 이 붕어빵은 이 틀에서 바로 꺼냈을 때가 가장 맛있잖아요. 미리 구워 놓으면 맛이 떨어지죠. 방송을 보니까 3분이 이렇게 굽고 계시던데 틀은 한정적이고 또 구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10개, 20개씩 사버리면 기다리는 분은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은 박나래 씨와 입 짧은 햇님 씨 외에 놀면 뭐하니에 나왔던 중식 셰프 박은영 씨가 동행을 했는데요. 3사람 중에 누구 하나 구입 제한이 있는 편이 옳다 맞다 이런 소리를 잃지 않았더라고요. 그저 더 못 사는 게 아쉽다고만 했어요. 저는 3분의 배려 부재가 더 아쉬웠습니다. 줄 서는 집에 가실 때는 뒤에서 기다리는 분을 배려해야 합니다. 기다려 봤으니까 기다리는 분들의 마음을 알 거 아니에요. 세워라 내워라 자리 잡고 앉아서 수다 떨 일은 아니죠.
요즘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붙어있는 안내문이 있어요. 식사 전후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 그러니까 대화 중에는 마스크를 쓰라는 권유입니다. 줄 서는 식당에서는 촬영이기에 일단 식당에 입장하면 퇴장까지 계속 대화가 이어져요. 출연자 중에 누군가가 감염이 된 상태라면 옆자리, 뒷자리 손님들에게도 당연히 악영향이 미치겠죠. 또 손님 중에 보균자가 있다면 출연자도 위험해지는 거고요. 줄 서는 식당을 보면서 이래서 확진자가 줄어들지를 않는 거구나 했어요. 코로나19 시국이니만큼 줄을 덜 서는 방법,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찾아서 알려주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요? 포장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약을 하고 이 포장을 해와서 모처에서 이 맛평가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아울러 박나래 씨는 2019년 연예대상에서 이 선한 영향력을 공헌한 바 있습니다. 그런 박나래 씨가 이 줄 간격을 지키자고 선도하는 모습까지는 바라기 어렵겠죠. 하지만 이 환경을 생각해서 텀블러 정도는 가지고 다녀줄 수 있잖아요. 이 일회용 컵을 들고 다니는 것도 방송에 자주 나오는데 요즘은 부직포 앞치마를 사용하는 집들이 많아서 이 줄 서는 식당에서도 부직포 앞치마를 착용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먹방이니만큼 일회용 앞치마보다는 개인 앞치마를 소지했으면 합니다. 이 줄 서는 식당이라고 새겨서 하나씩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주머니에 넣었다가 집에 가서 세탁해서 다음 촬영 때 가지고 오면 되고요. 줄 서는 식당, 사람 마음 좀 조마조마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줄 안 서도 되는데 왜 줄 서야 된다고 했어요?